병원은 고지혈증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장은 현재 망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걷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병원에서 고지혈증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30년 전에 충격적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수천 명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정작 저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바쁜 진료로 인하여 본인은 돌보지 못한 채 일에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건강이 최악으로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약이 아닌 습관만 고치면 고지혈증이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30년 전에 겪었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한 가슴 통증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진단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스턴트 간식과 퇴근 후 삼겹살과 맥주 한 캔으로 피곤을 풀었습니다. 내가 의사니까 잘 관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혈관이 고지혈증 막판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건강 지킴은 병원도 약도 아닙니다. 건강한 식탁의 변화가 우리의 몸을 지킨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87세 내과의사 김영철 박사입니다. 수천 명을 진료하면서 얻게 된 진료 지식과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관리하는 희망까지 함께 드리겠다고요.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노후 건강이 궁금하신 분들, 가족 중에 고지혈증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그분들도 이 정보를 듣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니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고지혈증의 위험성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마른 체형인데 왜 고지혈증이래요? 하고 되묻던 김 어르신. 하지만 바로 그날 병원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 병의 무서움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혈관 속에서는 이미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막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무섭게도 고지혈증은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심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던 김순자 어르신도 진단받고 나서야 수년간 쌓여온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고지혈증은 모두의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혈관 건강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앞으로 더욱 유익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희망, 오해, 약물의 진실, 식단, 운동, 삶의 변화까지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자, 앞에서 고지혈증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고지혈증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일까요? 절망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후 김 어르신은 처음엔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지셨습니다. 평생 약 먹어야 하는 거냐? 내 인생 이제 끝난 거 아니냐며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지요. 하지만 몇 주 뒤 병원에서 건강교육을 듣고 약 대신 식단과 생활습관을 먼저 바꿔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들기름 한 숟갈,
점심엔 채소 중심 식단, 그리고 저녁엔 30분 걷기.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충격적으로 혈액 검사 수치가 확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약을 먹지 않고도 자신의 의지와 실천만으로 고지혈증을 어느 정도 조절하신 겁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아니, 약도 안 먹고 나아졌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생활, 운동, 스트레스, 수면 습관 등 삶의 전체적인 균형이 문제입니다. 그 균형을 되찾는 순간 수치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약은 필요한 경우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만 믿고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약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희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 우리의 걷는 걸음에, 우리의 하루 습관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조절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병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혹은 수치를 듣고 막막함 속에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일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고지혈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방송 꼭 함께 들어보시길 권해주세요. 앞에서는 고지혈증의 위험성과 또 스스로 관리하며 회복할 수 있는 희망에 대해 나눠봤죠. 자, 이번엔 고지혈증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짚어볼 시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나는 말랐으니까 고지혈증은 아니겠지? 과연 그럴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2세 이모 씨, 키는 165cm, 몸무게는 51kg. 겉보기엔 깡말라서 주변에서 늘 건강해 보인다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 명백한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모 씨는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나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체중도 정상이었는데 왜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체중과 고지혈증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말라도 고지혈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부족, 가공식품 위주 식단,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고지혈증은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거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 들수록 발생률은 높아지지만 방치했다간 혈관이 막히고 결국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조기 진단과 조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도 많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니까 고지혈증 걱정 안 해도 된다. 물론 동물성 지방을 줄이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튀긴 채소 요리, 코코넛 오일, 과도한 견과류 섭취, 설탕이 많은 음료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식단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생활 습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한 체중이나 식단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온 고지혈증에 대한 상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편견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오해들을 바로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하고 느끼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방송이 바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스타틴 같은 약을 처방하죠. 약을 복용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빠르게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만 먹으면 끝이라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71세 박영호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진단 직후 스타틴을 복용해 수치가 곤두박질 쳤지만 이제 괜찮겠지 하고 예전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년 뒤 검사에서 수치가 다시 상승했고 복용량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심근경색 위험은 평균보다 높습니다. 약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할 뿐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여 만드는 근본 원인을 없애주진 못합니다. 또 하나 약마다 한계와 빈틈이 있습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지만 음식으로 들어오는 중성지방, 숨어있는 당분, 트랜스지방까지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는 장에서 흡수를 줄이지만 이미 혈관벽에 달라붙은 플라크를 깨끗이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육통, 간수치 상승, 당대사 이상 같은 부작용 위험도 함께 누적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이드라인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약은 필요하면 쓰되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가 치료의 핵심이다. 결국 약물 처방은 안전벨트이고 운전대와 브레이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운전대를 놓고 안전벨트만 조여봤자 사고는 막지 못하겠죠. 여러분,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절대 멋대로 끊지 마세요. 다만 오늘부터 식탁과 생활을 바꾸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언젠가는 졸업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도 식단을 개선하고 하루 5,000보 걷기를 실천한 뒤 6개월 만에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혈관을 망가뜨리는 범인, 바로 트랜스 지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마신 커피 옆에 놓인 마가린을 바른 토스트, 점심에 간단히 먹은 튀김 만두, 그리고 저녁엔 간식으로 즐긴 과자 한 봉지. 이런 음식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소하고 바삭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혈관을 조용히 썩게 만드는 기름이죠. 저도 30년 전에는 인스턴트를 즐기며 식사 후 믹스 커피를 항상 먹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이 고지혈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거죠.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경남 창원의 66세 이정자 씨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토스트에 마가린을 발라 드셨고 간식으론 파이류와 과자를 즐기셨습니다. 문제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도 기름진 고기만 줄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고 LDL은 높고 중성지방은 급상승. 병원에서는 가장 먼저 트랜스 지방 줄이기를 권했습니다. 여러분, 트랜스 지방은 자연 상태에도 극소량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가공식품 속 트랜스 지방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입니다. 오래 보관되게 하고 맛을 더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 마가린, 쇼트닝, 일부 식물성 크림, 과자, 빵, 튀김 등에 많이 쓰이죠. 문제는 이 지방이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동시에 HDL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없애버리는 혈관의 적입니다. 그럼 얼마나 섭취하면 위험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말합니다. 트랜스 지방 섭취량은 총 칼로리의 1%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라벨도 잘 안 보는 과자나 빵 하나로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분경화유나 쇼트닝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다면 주의하세요. 그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정자 씨는 이후 모든 가공식품이 라벨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고 기름도 올리브유, 들기름 등 불포화지방 위주로 바꾸면서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기 있는 음식만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기름부터 식탁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엔 우리가 몰랐던 무서운 적, 바로 숨은 당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 김복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고지혈증 진단 이후 설탕은 줄였고 디저트도 거의 끊었답니다. 그런데 수치가 별로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답은 바로 숨은 당분, 즉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는 당류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무가당이라 적힌 두유, 당이 적다며 광고하는 시리얼, 건강한 이미지의 과일 주스, 심지어 몸에 좋은 요거트까지 표지만 보면 건강식 같지만 성분표를 보면 당류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품은 500ml 한 병에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설탕이 고지혈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좋은 질문입니다. 설탕 자체는 지방이 아니지만 당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며 혈중 지질 수치를 악화시킵니다. 즉, 당을 많이 먹으면 혈관 속 지방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특히 과당이 문제입니다. 요즘 흔한 고과당 시럽, 옥수수 시럽은 소화되면 대부분 간으로 가고 거기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혈관에 축적됩니다. 김복희 어르신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가공식품과 음료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단맛은 꿀, 대추, 스테비아로 대체하고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했죠. 그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지혈증과 동물성 지방의 관계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충남 천안에 사시는 71세 최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랜 시간 동안 삼겹살을 즐기셨고 아침엔 달걀 프라이 2개, 점심엔 곱창, 저녁엔 치즈 얹은 스테이크까지 의외로 채소도 꽤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도 중성지방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아니, 달걀은 건강식품이고 치즈는 칼슘도 많은데 왜요? 바로 이 질문, 수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사실 동물성 지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와 균형 없는 식단입니다.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산이 많고 이 포화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게다가 고기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이 비율은 천차만별입니다. 또 하나, 달걀과 치즈에 대한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죠.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하루 한두 개까지는 대체로 안전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이미 있는 경우엔 하루에 1개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치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풍부하지만 짠맛과 포화지방이 문제입니다. 적당히 소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영호 어르신은 식단에서 삼겹살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 대신 등푸른 생선과 두부, 올리브유를 섞은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딱 석 달 만에 LDL 수치는 절반으로 내려갔고 의사도 놀랄 만큼 혈관 나이가 젊어졌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지 하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많은 분들이 믿고 의지하시는 약물, 그 역할과 한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 김용재 어르신, 10년 넘게 고지혈증 약을 드셔오셨습니다. 처음엔 수치도 잘 조절되고 특별한 이상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간 수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이유는 약물 부작용이었습니다. 이 사례 드문 일 아닙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특히 스타틴계 약물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강력한 약이지만 간 기능 저하, 근육통, 기억력 저하 등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물론 의사가 처방한 약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보조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고지혈증의 뿌리는 생활습관입니다.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체중관리, 이 모든 게 변하지 않으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근본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상의 후 약 복용량을 조금씩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 받으셔야 하고요. 복용 중 통증, 무기력, 기억력 저하가 느껴지면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약만 믿지 말고 생활을 함께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대구에 사는 69세 강명자 여사님, 몇 년 전부터 약을 드시면서 허벅지가 저리기 시작했고 밤마다 쥐나는 증상에 시달리셨어요. 의사와 상의해 약을 줄이고 대신 식이조절과 오메가3, 레시틴 같은 보조식품으로 관리하면서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죠. 대안은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절은 식습관과 운동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요즘은 똑똑한 식단, 즉 덜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드시고 고기 대신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간식 대신 견과류와 채소와 버터 대신 올리브유,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 이런 식단은 지방을 줄이고 혈관을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배불리 먹지 않는 연습입니다. 한 입 덜 먹고 한 번 더 씹기, 이 작은 습관이 수치도, 체중도, 삶의 질도 바꿉니다. 고지혈증에 있어 운동은 약보다 더 강력한 약입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일주일에 3번 가벼운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TV 보면서 제자리 걷기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릉 사는 72세 오세진 어르신, 허리 통증으로 진통이 시작됐고 밤에는 무릎 통증 증상에 시달리셨어요. 하지만 걷기 운동으로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걷는 건 약도 없고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처음엔 막막하죠. 하지만 작은 걸음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 오늘 내린 결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드시는 한 숟갈, 한 걸음, 한 생각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 삶의 질, 여러분의 내일이 더 맑고 환해지도록 노우지 해방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1%의 변화, 1년에 365%의 건강을 가져옵니다. 이 방송이 당신의 혈관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맑고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실천할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